서울의 한 대형 서점입니다. 찌른 듯한 무더위와 방학을 코앞에 둔 때여서일까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괴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푸르밈의 식구들입니다.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한 시간 지금 몇 시간 골라? 7시 반에 문 열어요. 7시 반. 배 안 고파? 그러면 8시. 아니 무슨 책 사러 와서 작전회의까지 하나 했는데요. 워낙 가족들 취향이 제각각이어서 같이 다니며 책을 고를 수가 없다는군요. 중학교 2학년 푸르미와 초등학교 6학년 초록이, 두 형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영어 원서 코너에 도착했습니다. 오, 이거 얼마야? 12만 7천. 그런데 이거, 괜찮다, 야, 이거? 12만 7천원이니까. 무시무시한 책값에 기가 찔리기는커녕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 이젠 영어를 줄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With European nations, British, France, Germany, Italy, and Spain, and counted. 뭐 영어 원서를 막힘없이 읽어내는 아들 녀석이 자랑스럽기는 하겠지만 행여라도 이 만만치 않은 가격의 책을 사달라고 조르기라도 한다면 아버지 참 난감하실 텐데요.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푸르미 아버지는 천하태평입니다. 서점에서 만난 다른 아줌마 손님들과 열심히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갔다 올게. 우리 갔다 왔죠? 우리 애 잘 있었어? 좀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드리니까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이렇게 말로는 해주거든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내가 글씨를 읽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그건 안 않기 되죠. 때문에 60개월 전이거든은. 아버지가 서점 종업원들 넉까지 쏙 빼놓는 열강을 하시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책 수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흡수해서 알아요. 지금 시즌만 샀구나. 맨날 그렇잖아. 일단 사모님이 고른 책만 대여섯 권, 그리고 두 아들 녀석이 고른 책을 다 늘여놓으니 웬일입니까? 계산대가 금방 꽉 차버렸습니다. 오늘 출혈 크겠습니다. 비싼 영어 원서까지 포함해 책값이 5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설마 이걸 다 사시는 겁니까? 어린아이한테 물고기 잡는 걸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지 물고기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평수를 늘릴 생각은 저희들은 없어요. 나중에 담보 한번 잘못 쓰면 날아가는 거고 어린 시절에 책에 투자하는 게 지평수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그 효율적이고 더 유익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책값이랑 집값이랑 비교를 하시는지 이거 통이 커도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책 쇼핑을 하는 걸 보고 이 가족이 부자구나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파주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꽁이 푸르마 이쪽 시베리아 이쪽이 한반도 근처에 사는 거네. 집에 도착하기 무섭게 각자 자신이 고른 책을 읽느라 밥 먹는 것도 손 씻는 것도 다 잊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책이 그렇게도 좋은 걸까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봤는데 지금은 책 살 때가 마음이 이렇게 막 부저된 느낌이고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렐 정도로 책을 좋아하고 온 가족이 책벌레가 된 데는 푸르미 덕이 큽니다. 알고 보면 푸르미는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스타입니다. 생후 29개월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림잡아 2만 권 가까이 읽었고 그 덕분에 영재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을 얼마나 읽어야 영재가 되는 건지 푸르미 책장에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자연광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사실 아 시리즈도 자연과학이거든요. 이게 10종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그 자연과학 그러면 한지를 사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 그러면 출판사가 다르다 그러면은 사서 똑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읽으면서 뭐가 정설이고 뭐가 이설이다 이런 걸 구별할 수 있거든요. 삼국지에 관한 책이거든요. 이거 삼국지. 이것도 삼국지죠. 이문열 삼국지. 또 여기 삼국지. 밑에도 지금 삼국지 있거든요. 나중에는 푸르미가 이걸 굉장히 깊이 보더니만 내가 누구한테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아빠 그런 사람은 배반을 잘하니까 조심하라고 아주 어릴 때서부터 이게 충고해줬던 책들이고요. 1월 4일에 4권. 에휴, 하루에 책 한 권 읽기도 힘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푸르미의 독서량은 정말 입이 떡 하고 벌어질 수준입니다. 제일 많이 읽는 게 언제예요? 딱 보니까? 2월 12일 37권. 책이 어렸을 때부터 읽어온 거니까 생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한 음식을 계속 먹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입에 맞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책을 계속 읽어왔으니까 책이 맞는 거죠, 이제 딱. 몸에. 독서는 의식 주서. 저에게 생존에 필요한 4가지. 푸르미는 책을 안 읽으면 금단 현상이 생길 정도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부모님들은 장난감처럼 책을 뒹굴게 했고 밤이 새도록 책을 읽어줬답니다. 이렇게 호기심이 무척 많은 거야. 매미가 오면은 여기 쳐다봤다 저기 쳐다봤다 하나 딱 보면은 기억을 하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기억력과 호기심이 무척 많아서 속으로 내가 얘 무척 똑똑할 거다. 이만큼 내가 두 줄 읽으면 얘는 이걸 땡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땔감이 다 떨어져. 5살 땐가요? 그때 푸르미가 속독을 한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근데 푸르미는 정확히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가 달라다. 이거 보통 다른 게 아니다. 왜냐면 두 줄 읽어서 얘는 전체를 읽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들은 덜컥 겁이 났답니다. 이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영재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푸르미가 6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았을 때 그 웩슬러 지능검사 전체 결과가 141로 상위 0.5% 안에 드는 아주 최우수 수준으로 나타냈습니다. 특히 나타날 만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언어성 지능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거의 상위 0.1% 이내 드는 최우수 수준, 아주 탁월한 수준이었고요. 정신 바짝 차리기, 시작! 요즘에도 가끔 푸르미와 아버지는 책 읽기 시합을 벌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아버지가 한 번 읽는 동안 푸르미는 4번을 읽습니다. 당연히 둘 다 처음 읽는 책이죠. 양파의 온도를 상온보다 낮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뭐를 막을 수 있다고? 응? 응. 눈물 나는 걸 줄일 수 있죠. 유아 알일은 상온에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상온보다 낮으면은 눈물이 덜 나고 대신 물에 씻으면 유아 알일의 긍정적인 효과가 없어지는 유아 알일이 씻어져 나가니까 그러고 또 유아 알일이 코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물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휴지로 코를 막든지 뭐 그렇게 나오죠. 옆에 그림도 있잖아요. 그래, 그럼 당신은 내가 물어볼게. 유아 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유아 알이 들어오니. 시작! 아버지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제2라운드 들어갑니다.
새우는 어떻게 튀겨야 될까요? 바삭바삭하게. 맞아요. 돈가스는 촉촉하게. 돈가스를 튀기려면은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으로 튀기고 새우나 흰살 생선 등을 튀기려고 하면은 식물성 기름이나 식물성 기름으로 튀기면 되죠. 아니 어떻게 이게 똑같냐 그렇게? 난 몰라. 나는 사실 앞에 기름 튀기는 무슨 내용이라는 것만 짐작을 하지. 전문가는 몇 리터를 사용한다고? 40m 아까 말했죠. 똑같네 여기. 걔가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과학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암석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은 암석에 관해서만 백과사전을 뒤집어서 찾고 공부하는 거예요. 백과사전 봐. 선하게 뒤져가면서 그 풀미 엄마는 어느 때는 마음이 좀 무속이 달 때는 이제 한마디 지나가면서 하는 거죠. 너 지금 박사학위 논문 쓰냐. 그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진실한 배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날 시험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암석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왔다.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지.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습초가 1년 전에 자습 쳐봐가지고. 영재니까 학교 공부 그까이 거 전교 1등은 시군죽 먹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정은 영 딴판입니다. 학교 성적은 그냥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수준이랍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푸르미가 하는 짓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습초 사놓은 게 어디 가는지 1년 전에 사는 게. 찾아봐야죠. 거기 저쪽에 더 아, 여기 있구나. 1년 전에 사놓은 자습서는 먼지가 뽀얗게 앉았습니다. 먼지가 그냥 가득 찼네요. 네. 단순히 외우고 베끼는 공부는 영 체질에 안 맞기 때문이라나요? 숙제가 별로 좋은 숙제가 없잖아요. 주로 베끼고 쓰고 그런 숙제가 주로 많고. 사실 푸르미에겐 자습서의 정답보다는 백과사전이나 역사책에서 읽은 것들이 더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어느 숙제가 좀 났냐면요. 사회 수행평가할 때 조사에서 조사에서 써보라고 주제에 관해서 프랑스 혁명이나 그런 주제에 관해서 그런 식의 숙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들이 그거는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이렇게 교과서만 읽은 애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에 관한 책들을 읽었던 어린아이들은 그 톨스토이의 글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피폐했는가, 농노들이 얼마나 착취당했는가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읽은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유추해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의 깊이와 폭이 넓어진 어린아이들은 그런 심층 면접을 굳이 무슨 학원 가가지고 대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푸르미의 책 읽기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은 뿌리가 뽑힐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지금 한 4개 정도 쓰였어요. 한쪽에 한 페이지에서. 그러다 보니 공룡, 고생물학, 군사학 분야에선 전문가 뺨치는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실력으로 자연과학 서적의 교정을 보기도 합니다. 우선 공룡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틀렸거든요. 환경하고. 여기 보면은 공룡이 이 정도로 휘면은 목이 즉시 부러져서 즉사해요. 그리고 보면 신체 구조도 다리가 너무 얇고 또 이상하게 낮고 전체적으로 틀렸어요. 출판사에서는 푸르미의 교정 실력을 인정해서 아예 책 제목에 푸르미 이름을 달아줬습니다. 저는 푸르미 기를 때요. 막 책을 읽어주고 너무 막 똘똘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아이 영재일 거야. 우리 애 같이 되는 아이가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모든 아이가 푸르미 절차를 받으면 다 똑같이 되더라고요. 지능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유전이 결정을 해주는데 이 상한선과 하한선의 어느 위치에 머물게 하는가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 환경이 쭉 교육을 하다 보니까 초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푸르미 아버지가 시흥에 있는 신일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가 집에 가끔마다는 독립이 아닙니다. 독립은 어떤 상태로 되냐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 학교 선생님들의 요청으로 푸르미 아버지의 독서법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상 또는 72개월에 자, 강의 내용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푸르미를 키우면서 직접 느낀 체험이 주를 이룹니다. 그 상태를 봐요. 근데 그래서 때로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어공주를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인어공주에 관한 책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랬더니 뭐냐, 얘가 인어공주를 그렇게 보다가 네덜란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인어공주에 있는 그 동상에 있는. 그래서 네덜란드 역사 요리가 그렇게 궁금해지니까 그걸 또 끌어모았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역사 요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관심은. 출발은 인어공주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전 세계 역사 요리 이렇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어공주에 관해서 전적인 깊이를 맛보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협지가 몇 학년이죠? 몇 학년이죠? 저는 만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좋아하는 부분을 더 채워서 더 깊어지도록 해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도록 해줘야지 만화 본다라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다음엔 그거는 정자입니다.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만화가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면 역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만화는 훨씬 더 구체적이니까 구체적인 것도 추상적으로 가니까 당연히 만화가 더 훨씬 더 유리하죠. 제가 풀미한테 배운 겁니다. 역사를 너무도 해박해서 너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아빠 그건 만화가 뼈대예요. 만화에다 살만 살살살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히고 싶다는 욕심은 앞섰는데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제가 오류를 많이 범했던 것 같아서 이번 계기로 정확한 아이 발달이 먼저 이해가 된 다음에 알맞게 제가 책 읽기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일단 책을 읽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빠께서는 그런 결과물보다도 아이들이 읽는 것 그 자체 그런 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저한테도 좋았어요. 책 전도사 푸르미 아버지가 이번엔 장거리 출장에 나섰습니다. 옥동초등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옥동초등학교를 그 좋은 책 읽기 가정 모임에서 그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거기 근데 이 도서관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애들 책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을 좀 더 갖다 줘요. 좋은 책들을. 그리고 이제 더 달라고 요청하면은 또 좋은 책 읽기 가정 모임에서 있는 책들 갖다 주는데 오늘 거기 책 좀 갖다 주려고 가는 중입니다. 전교생 63명. 강원도 영월에 이 작은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생긴 건 작년 가을입니다. 좋은 책 읽기 가족 모임의 상간벽지마을 도서관 만들기 사업 덕분이죠. 자, 맛보기하고 이곳 아이들은 새 책에 목말라 합니다. 따끈따끈한 신간서적은 화려한 그림과 새로운 정보가 가득하니까요. 봐봐. 기분 좋죠? 얘들 이게 그 책 한 권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즐겁게 봤던 책들이 그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 이렇게 그 학급 문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초등학교 만들 때 4학년 때인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이제 제 책에 들어오게 된 어떤 인문이 되게 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책이 좋다. 책을 읽으면 영재도 될 수 있다. 백날 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읽을 수 있는 책이 옆에 없다면 말이죠.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도서관이 한 학교의 풍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젠 그 속에서 책과 함께 노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푸르미 아버지의 독서 영재론에는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배우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푸르미 가족과 함께 책 읽기를 하는 이웃 식구들이 태안군 파도리로 놀러 나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제법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이곳에서 생선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일단 큰 녀석들은 기념사진용으로 쓰여지고 나머지 잔치기들은 그 자리에서 회를 떠 맛난 점심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장과 머리는 아낌없이 한 몸 바쳐 아이들 해부학 교재로 사용됩니다. 많이 만져봐. 빗자루 같아. 그치, 붓같이. 부드럽지. 여기 물이 지나가면 요 사이사이로 이제 산소가 투되겠지. 징그럽다고 도망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지면 아이들도 따라합니다. 개치령 할 거라, 이 위잖아. 이는 조그만해. 놀래미였어요. 개치령 먹던 거 나왔어요. 개치령이 소화가 됐다는 정도. 소화됐잖아. 왜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주면 애들이 기억을 다 하더라고요. 책 볼 때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바로, 책 보면 바로 그게 아이들이 아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던데요. 제 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이들이 만지기엔 좀 막 거부감 느끼고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잘 만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지고 그래요. 이거 하시면 공부 많이 하셔야겠어요? 모르면 할 말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책 읽기 모임 부모들은 자연 속에 나오면 수다쟁이가 됩니다. 노는 가운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책 속의 정보가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눈동자가 안 보이죠? 눈동자가 안 보이죠? 겹눈이에요. 눈알이 되게 많아. 웃기지? 건칭이라 그런가. 이렇게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까먹겠습니까? 그런 거를 자꾸 보여주고 눈동자가 안 보이지 뭐 여러 개가 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아기한테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한테 쓴다고 내 친구한테 설명한다는 식으로 하면 여기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암만 어려운 책 초등학교 애들이 보는 뭐 그런 큰 책을 뭐 어려운 책을 봐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놔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을 풀어주세요. 날아간다. 와 착한 마음씨. 놀이학습이나 사안지식을 쌓기 위해서만 자연을 찾는 건 아닙니다. 똑똑한 아이를 원하기도 하지만 사람다운 아이, 감성이 살아있는 아이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정답일까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 공부 있잖아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책을 깊게 읽고,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그 기초만 만들어주면은요,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만 읽는 어린애들이 더. 그런 생각하는데 또 들어가면 또 엄마 욕심이 안 가요. 근데 엄마가요. 문제는 부모들의 욕심입니다. 잘 될 수 있으면 마음껏 부리세요. 시험 공부 안 한다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저희 4학년 5학년인데 언제 시험 보는지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엄마도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네. 가져가면 안 되고. 왜요? 여기 돌을 보호해야 되고 여기서 이걸 가져가면은 여기 생태계 하게 되는데 주 원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너도 집을 잃어버리면 어때? 너도 불안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얘 집에서 살아야 귀신 안 해. 민준의 가족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11년 동안 민주와 동생들이 자라는 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서울 피경동에 있는 민준의 집입니다. 새빵살이 팍팍한 생활이지만 돈으로는 잴 수 없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없어. 둘째 소정이가 이방저방 헤매며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집에선 흔한 광경이죠. 바로 책 찾아 산만리 중입니다. 아빠가 봤어. 아니야, 어제 아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동원돼 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집에 워낙 책이 많다 보니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진답니다.
책금 세탁제 쉽지 않으신가 봐요. 예. 막 정리할 때 좀 책이 많다 보니까 주로 같은 전집 쪽으로 넣었는데 다른 분들은 보다가 아무데나 쳐 놓고 그래가지고요. 좀 찾기가 좀 힘드네요. 몇 건 정도 되나요? 한 5, 6천 건 될 것 같아요. 자세는 다는 안 세어봤는데 4천 건까지 세고 그다음 너무 많아가지고 못 썼는데요. 없을 리가 없는데. 에휴,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듯 소정이는 벌써 다른 책을 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민주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방에서 숙제부터 해치웁니다. 그래야 얼른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한 5천 권? 7천 권쯤 읽으셨고 집에 있는 책은 다 읽었고 학교 도서관이 되게 좁고 크거든요. 거기서 맨날 하루에 2권씩 빌려요. 셀러리맨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초창기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사실 책을 많이 사는 바람에 지출이 좀 많이 심하게 좀 부담이 좀 됐죠. 근데 좀 더 커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이제 학원도 안 보내고 그다음에 어떤 과외나 이런 것도 안 했는데도 뭐 학교 생활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어떤 그런 생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이상 덕을 한 몇 번 더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 덕분인지 몰라도 민주와 소정이는 벌써 영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6살 막내 승우는 놀아도 이렇게 놉니다. 페루. 덴마크. 코펜하겐. 그럼 에콰도르. 뭐 이 정도면 애들 때문에 속 썩을 일은 없었겠다 싶지만 천만의 말씀. 둘째 소정이를 키우면서는 정말 참을 인자를 많이 그렸습니다. 둘째 딸이 한 6, 7살까지 책을 굉장히 한 4, 5천만 원 정도 읽었었거든요. 근데 전혀 표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을 안 했냐면 그러니까 딱 3마디. 아니요. 네. 몰라요. 그렇게. 사실 좀 남편이 항상 쟤는 저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왜 이렇게 모르냐. 그래서 글쎄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만성형도 있다. 애가 글자를 다 알았고 책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지금 안 읽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너무 조급한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얘가 진짜 책을 스스로 읽지를 않을까 그런 어떤 걱정까지도 한 적이 있는데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꾸준하게 애들의 어떤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이끌어주고. 피라미드랑 에펠탑. 프랑스 에펠탑? 피라미드. 하하, 이 집에서는 싸워도 이런 걸로 싸웁니다. 아들 해봐. 봤거든? 아니, 뭐지? 봤거든? 이거 말고, 잠깐만.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뭔지를 두고 박사님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핑크드? 피라미드? 안 돼. 누나, 잠깐만. 안 돼. 여기엔 떨쳐놨다고. 각자 자신의 근거 자료를 대면서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누나들의 기세에 밀린 승우, 확실한 반박자를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때 불가사리가 뭐뭐 했었죠? 잠깐, 왜? 찾을 때 있어. 찾아봐. 뭐를 찾아야 되나. 근데 이건 아니었어. 마음은 급한데 찾으려고 하니 아이고 왜 이리 그 책은 안 보이는지요? 승우가 찾는 부분이 어떤 책을 이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승우가 얻은 책을 이제 뽑아오면 그 내용이 무조건 그 책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봐봐. 우리가 먼저 외웠던 거 수호가 있지? 보다 못한 엄마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7대 불가사의. 우리 아까 왜 불가사의가 7개인가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수호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 빠르다는 건 알지만 이런 방법은 최후에만 쓸 뿐입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자발성을 길러주고 아이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기다림,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 그러니까 남편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지금 남들은 저희가 아이가 셋이라면 되게 부자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정말 너무 미안할 정도로 없어요. 그리고 저거 뭐지? 1등은 1,000원, 2등은 500원, 3등은 10,000원. 나라 이름, 수도 이름, 대륙까지. 어느 대륙인가? 알죠? 자, 용돈이 걸린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신경전 아주 치열합니다. 나 키갈리. 응. 아프리카. 오케이. 아 너무 똑똑해. 아, 네, 그래. 자, 다음에. 어허, 초반부터 막내 승우의 독주가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모자미크. 아프리카. 몰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똑똑한 누나들 틈에 어느새 승우가 저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식 농사를 지은 건 부모님의 믿음과 책이 전부입니다. 아이가 평생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한테 돈을 벌어준다 하더라도 물려준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 돈은 이렇게 없어질 수 있지만 머릿속에 넣는 지혜와 그런 것들, 책을 통한 것들은 영원히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책으로 키우고 싶어서 키웠습니다. 고르다. 기차놀이에 정신이 팔린 이 아이는 생후 26개월 된 호수입니다. 야, 너는 엄마 이제 트리. This is tree. 에? go 써있네, 거기. 자, 내가 말. 써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몇 개월이에요? 만 26개월이에요. 26개월인데, stop. 아니 26개월이면 한글 떼기도 벅찬 나이인데 호수는 영어가 척척입니다. 지켜보는 동네 아줌마, 부러울 따름이죠.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 깠어. 호수 엄마는 아이가 3개월 될 때부터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홍치벌레가 있어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뭘 알아들을까 싶었는데 어찌나 책을 읽어달라고 보채는지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들었을 정도였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7, 8, 9개월, 10개월 그때가 책의 바다라고 하는 그 형태였던 것 같은데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혼자 앉아서 중간중간 낮에 놀다가 책 보고 하는 그 시간을 다 제외하고라도 가장 길게 본 한 부분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막 2시간, 3시간씩 애가 앉아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버거우니까 애가 앉아있다 뒤로 막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통수 찍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이제 그만 보고 자자. 그러면 또 울어요. 못한대요. 잘 안 돼요?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엄마, 안 돼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 영어 책도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Cry. Don't cry, baby. Don't cry. 아까가 나 그래? 왜 내려가고 있는 거? 책은 나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호기심을 자극해 책에서 본 걸 따라하게 만들고 글자도 가나다라를 가르치지 않아도 책에서 본 단어를 덩어리째 인식합니다. 그래서 호수 엄마는 생활 속의 책의 특징을 끌어와 언어를 가르칩니다. 모든 사물에 글자를 붙여둡니다. 그것이 한글이건 영어건 일어건 아이는 모두 한꺼번에 받아들입니다. 그 무당벌레를 한 마리를 놓고 호수야 이게 뭐야 물어보면 무당벌레라고 얘기를 해요. 호수장 what's this? 그러면 it's a ladybug. 호수장 고래와 나니? 덴토무시. 똑같이 대답을 해요. 대답을 다 하는데 마지막에는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 언어가 다른 언어니까 다른 말을 했으니까 애가 지겹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대로 똑같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왜 자꾸 같은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구나. 왼손 쏙.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 효과는 놀랄 정도죠.
아무도 없을 거야. 아니야. 아베가 가득될 거야. 그래, 아무도 없을 거야. 호수의 뛰어난 언어 구사력은 책의 힘도 컸겠지만 어쩌면 일어동시통역사였던 엄마 덕분이 아닐까요? 엄마 울지 마세요 해줄 거예요. 아우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마마가 너희 짰다라 누우스를 누웠어? 마마 나가나이. 나가나이? 와카타. 나가나이요. 자, 빠빠니 이때? 저도 처음에 이거 일본어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많이 구하지를 못했어요. 국내에서 일본어 책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서 일본어 책은 거의 못 해주고 그냥 제가 회화로 해주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이 없고 테이프, 오디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순전히 제 육성에 의존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자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나와 있는 교재들도 많고 대부분 오디오를 갖추고 있어서 엄마랑 같이 읽어주고 그걸 또 놀고 있을 때 많이 틀어주고 해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회화로 터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책으로 차곡차곡 다져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작업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오렌지인데요? 호수 부모님들은 이 시기에 책 읽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시고 밥도 잘 먹으면 아빠처럼 멋지게 금방 클 수 있어요. 자, 사태가 이쯤 되면 웬만한 부모들은 야단부터 치겠지만 호수네는 다릅니다. 그치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다 쏟아지지 액체라서 그래요. 액체는 흐르고 쏟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고체는 모양이 잘 안 변하는데, 그치? 아니, 액체 고체 설명도 좋지만 이러면 애 버릇만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언니하고 클라라벨이 달리고 싶어요. 다 엎드렸는데 화를 안 내세요? 예?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분유를 너무너무 만져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못 만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이 든 사이에 아이가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거예요, 몰래. 어차피 할 거면 보는 데서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숨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밀가루를 사다가 분유통에 넣어서 줬어요. 목욕탕에서 실컷 가지고 놀아봐라. 1시간 동안 거의 막 애가 흥분을 해갖고 노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 이걸 해줄 걸.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충족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달님을 따주세요. 호기심이 아이를 배움의 길로 이끈다면 부모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은 아이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거기다 달님하고 명찰 달아줄까? 엄마가 쓰는 거 봐봐. 따주세요. 그래요. 엄마가 달님 써드릴게요. 달님 호수가 명찰 달아주세요. 물론 나이가 무엇을 하건 믿고 지지해주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달아줄 거예요? 그런 행동이 때론 정말 정신 나간 일처럼 비춰지기도 하니까요. 달 따버렸네. 달 똑 따졌네요. 따버렸네. 외부에서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그럴 거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만족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만큼의 많이 흥미를 가지고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아빠 비행기 뜨긴 뜨나요? 처음엔 그저 영재가 탐이 나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수록 영재 만들기보다 내 아이의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아빠, 저도 거봐줍니다. 행복을 먼저 찾아야죠. 그러니까 영재 되기가 만약에 네이클로바라고 비교를 한다면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건 세이클로버니까. 예.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온전한 사랑을 줄 때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 읽는 것도 즐겁고 다른 어떤 것이든지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봐요. 아침이 밝았지만 푸르미와 초록이는 아직도 한밤중입니다. 보아하니 어제도 늦게까지 책을 읽다 잠들었나 봅니다. 애들한테 몇 시까지 책 읽었어요? 저 먼저 잤으니까 한 맨날 한두 시까지 최소한 읽었겠죠. 저 먼저 자고 피곤해서 모르겠어요. 아휴, 지금부터 서둘러도 간신히 등교 시간을 맞출 텐데
아버지는 잠이 모자란 아들 녀석을 매몰차게 깨울 수가 없나 봅니다. 대신 아버지가 먼저 등교 채비를 합니다. 그냥 안 달아도 되는 거를 매일 달아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대로 주는 걸로.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받은 대로 그냥 부모한테 받은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중학교 입학할 때, 누나 입학할 때 이제 아버지가 누나 그 교복을 그냥 빳빳하게 데려줬는데 그거를 평생을 잊지 못하더라고. 한 번 해줘, 엄마. 무슨 궁합이야? 응? 찰떡궁합이지? 무슨 관계야? 사랑 관계지? 다 큰 사내 녀석들한테 이게 뭐하는 짓인지 싶겠지만 푸르미 아버지 생각은 다릅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작 자신의 출근 준비는 못하더라도 아이들의 등교 뒷바라지는 손수합니다. 깨놨다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고 틈만 나면 꼭 안아줍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아이들은 그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무리 똘똘해도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사람을 배려하는 이 마음들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성이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그 정서면에서의 안정이 안 되면 그 지성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정말 어린아이가, 똘똘한 어린아이가 평생을 예를 들어서 그 불안 속에 산다든가 의료지에 걸렸다든가 그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시험이 코앞에 닥친 주말이지만 푸르미네 식구들은 임진강으로 놀러 나왔습니다. 요즘 푸르미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낚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낚시가 길어가지고 잘 따라가요. 스포츠가 계속 나. 응? 끼면 되는데 일로 와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탈무드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게 잡을 때, 그지? 네. 하지만 푸르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낚시를 가르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와가지고는 애들이 기다리는 걸 배우거든요. 요새 애들이 기다릴 줄 몰라요. 정말 자꾸만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야만 이제 존재하는 애들로 크는데, 이거 물고기 잡으면서 오랫동안 시간 동안 1시간에 한 마리도 못 잡고, 1시간이 두치치고 하루에 가서 땡 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고, 그런데도 이제 기다리면서 그 인내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물고기 잡으러 와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도 좋지만,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냥 근심 흘러가 버리고. 빠른 것이 사랑받는 속도의 시대. 어쩌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천천히 세월을 낚는 낚시와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은 아이들을 더 깊고 넓은 바다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